그 바벨탑 이전에 없는 응. 완전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거기 뭐 완전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 네.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one language, one speech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를 랭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이제 랑그에서 왔죠. 랑그 파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파울이 이제 통이에요. 그 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언어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혀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자라면 자연히 혀가 풀리면서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같은 종 안에서는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미국 개하고 한국 개하고 뭐 통역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스페인 고양이하고 뭐 일본 고양이하고 번역이 필요하고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기호나 이런 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뭐냐면 서로 통하는 말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 놓은 게 이제 랑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랭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것은 이런 텀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넓게는.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소위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옹알이 수준이거든요.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녹음해가 조사해보니까 완전히 옹알이 수준이에요. 그건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했다 그러면 그게 랭귀지를 얘기해요, 랭귀지. 그죠? 그러니까 아더 랭귀지, 어나더 랭귀지. 근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랭귀지가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언어로서의 문법 체계를 최소한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랭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원래는 배워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연히 터득이 돼가지고 잘하면 익숙해져가지고 발음을 하면 스피킹을 하면은 다 통했어요. 그게 이제 바벨탑 이전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 언어가 완전했냐 불완전했냐 그건 그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말이 통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바벨탑 때 이제 언어를 혼잡했다. 혼잡했다는 게 뭔가? 그 혼잡했다는 게 영어로 뭐죠? 그게? 예? 컴퓨즈가 아니죠. 컴퓨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어디 구절에 나오지? 게네시스 11장에 나오죠. 11장. 컨파운드죠. 컨파운드. 비슷한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게 언어학에서는요, 컴퓨즈하고 컴파운드 가지고 엄청 막 이론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즈한 퓨전 그러죠. 퓨전 하면 이렇게 융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컴파운드는 이렇게 함께 붙다 뜻이에요. 컨이라면 투게더라는 뜻이고, 파운드는 이제 푸어.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함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색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뒤섞여가지고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다시 이게 나뉘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래 처음에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언어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이,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는 인간끼리 다 통하게 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Y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와르르 무너지면서 뒤섞여 버린 거예요. 뒤섞여 버리니까 이제 이게 뭐 언어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게 이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각자 언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는 굉장히 그 레벨 1이 있고 원시적인, 어떤 건 레벨 2, 레벨 3, 하이 레벨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언어가 막 수천 개의 언어로 막 갈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그런 언어가 한 6천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컴파운드예요. 이 비브로스에는 컴파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잡이에요. 혼잡. 혼잡하고 혼동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컴퓨즈하고 언어학적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컴퓨즈하고 뭐 이거는 그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히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다시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해 봤는데 혼잡이라 번역한 건 정확한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사전에 혼란한, 뭐 혼란인가 뭐 혼동인가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헷갈리고 당황. 근데 그 의미가 그냥 그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달라요.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뭐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번역과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바벨탑 사건과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진실이었다는 걸,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어 혼잡이. 그 사람들이 그 언어 혼잡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해야 되고 말이지, 알지 못한 꼬부랑 글자로 공부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잃어버린 기억이에요. 그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그 실마리, 단서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왜 다른 동물들끼리 미국 고양이, 한국 고양이하고 다 통하는데, 왜 인간만 안 통하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느 한 시점에 언어가 혼잡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블로스에 하게 되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바벨탑 사건하고 지금 오늘날 세계 정세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현재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해야 되고, 그 바벨탑의 영이 아직도 살아서 지금 세계 정치 지도자들 안에 그 영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할 때도 그 미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의 그 지도자들 속에 바벨탑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의식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뭐 할지 못할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다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은, 그러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사실상 중국도 서방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그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재현시키려는 그 움직임이 계속 되어 오는 거예요. 대개 그 패턴이 두 가지 형태는, 하나는 그 히어로, 영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그 영웅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영웅들이 다 이 바벨탑 영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죠? 또 누구죠? 나폴레옹, 히틀러도 그렇고. 이게 다 뭐냐면은 다시 이렇게 민족들을 다 이렇게 자기 밑에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벨탑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어떤 그 시스템,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들을 자꾸 이렇게 연합시켜가지고, 그 바벨탑이 그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동방으로 가고 있던 민족들을 꼬셔가지고 서방으로 오게 해서 민족들이 연합체를 이뤄가지고 함께, 그러니까 이 그 인간이 있죠. 인간이 힘을 합치면 힘이 엄청나게 이게
그 승수 효과가 일어나. 근데 그 이미 힘이 거의 그 창조주에 도전할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혼잡을 안 시키고 내버려두면요, 그때 이미 자멸했어. 인류는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조주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홍수 때 한번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의 심판 때까지도 이걸 연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심판을 안 하시고 연기 조치가 언어 혼잡.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서로 힘을 합쳐버리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힘이 분산이 됩니다. 자꾸 이제 힘을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도 뭐냐면, 원래 그 신족이 아시아를 침공해가지고 한 50몇 개의 그 민족들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점령해가지고 뭐냐면은 사실 원래는 신족인데 진화족이라고 해요. 진족이고 신족이고 진화라고, 일본 애들은 진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나가 원래 이름이 맞아요. 진화예요. 그러니까 진족으로 다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그 원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자기 민족 속에 넣으면 덩치가 커지잖아요. 괴물이 되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지은 게 한족이에요. 한족이라는 건 그 언어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 그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없는 민족이에요. DNA 조사해도 그건 없어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족,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큰 민족이 됐잖아요. 10몇억이 되는 거예요. 그 한족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메인 세력들을 다 빼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 민족, 소수민족으로 전락합니다. 55개의 소수민족이에요. 그 소수민족을 전부 이제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게 바벨타 영이에요. 미국도 뭐예요?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50개 주라고 그러는데, 주가 스테이트가 그 국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개 그 국가를 연합시켜가지고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벨타 영이에요. 그걸 자꾸 재현시켜가지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게 미중 패권. 이전에 미소 패권이었어요. 러시아도 범슬라브주의 해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국가는 한 16개 국가를 이렇게 소련이 그 당시에 연방에 합쳤지만, 민족은 그때도 53개인가 뭐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범슬라브에서 슬라브 민족이 바벨탑을 재현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그 경쟁을 벌였던 게 미소 패권, 냉정 시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가 그냥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부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뿌리가 바벨탑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뒷받침해 증거가 뭐라고요? 언어 혼잡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바벨탑 때까지 이제 언어가 이제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엘로힘께서 게네시스 1장에서 엘로힘께서 아담하고 직접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때 언어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들어오고 이제 언어가 이제 변하고 해서 바벨탑 때는 이제 많이 순수성이 사라졌을지라도, 근데 처음에 이제 대화실 그 대화 언어는 좀 이제 순수하고 좀 안전함에 가까웠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어 자체가 그때 당시에 뭐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이라는 그 개념에는 어떤 성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언어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성숙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주어진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네, 이제 직접 대화를 하셔가지고 네, 그 언어 이제 자체가 좀 그렇죠. 특별한 언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언어는 그 천사들하고도 소통이 됐을 거고, 물론 창조주하고도 소통이 됐고, 다 이제 소통이 되는 언어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혼잡게 된 이후로는 뭐냐면은 언어들이 이제 서로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혼잡게 된 다음에 이걸 연장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연장시켰는데 그 연장전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돼서 이제 그 회복이 딱 끝나는 시점이 원래 그 계획했던 그 일정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비블로스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엘로힘과의 대화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혼잡게 돼가지고 갈라지는 언어 중에서 그래도 그 근간을 이루는 뼈대에 해당되는 언어 체계가 아닐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때에 그 민족들의 언어가 혼잡게 됐는데 그것은 유턴해가지고 그 바벨탑 사건에 참여했던 민족들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이지 원래 동쪽으로 가고 있던 욕탄 자손의 언어가 혼잡게 된 건 아니겠죠. 그죠? 이치상은 그렇잖아요. 그럼 욕탄 후손들은 원래 그 최초의 언어를 계속 가지고 갔겠죠. 근데 바벨탑 사건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 서방에만 머물러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뒤쫓아왔잖아, 동쪽으로. 그 중에 신족이 오늘날 차이나가 됐지만. 그렇게 뒤쫓아가지고 그냥 침공하고 정복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땅이 이제 갈라지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은 욕탄 자손들도 그 순서 언어를 그대로 보존하면 좋았는데, 침공해가지고 언어를 뺏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오염이 되죠, 오염이. 그러니까 욕탄 자손들의 이 실수가 뭐냐면은 처음엔 잘했는데, 계속 동주로 간 건 잘했는데, 이 바벨탑이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내추럴리즘입니다. 바빌론 종교, 이 자연주의가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연주의.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자연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또 음흉한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 욕탄의 자손들이 그 자연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그 뭐냐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탤런트들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시 상태 그대로 주고 자연과 그냥 벗삼아서 살고, 지금도 인간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도 자연인 해 요즘 그 프로가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 철학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뭐냐면 언어도 발달이 안 되고 자꾸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언어가 이제 덜 오염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근간이 남아있는 형태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게 있어요. 그걸 쭉 추적해 보면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산스크리트가 그 욕탄 후손들의 그 언어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한글이 그 언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정황 그 증거들 통해서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처음의 언어의 그 근간, 뼈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니까 히브리어하고 한글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머지 언어들도 혼잡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그 그룹이 뭐냐면은 회계무늬를 잡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어냐, 잉글리시냐 하다가 이제 잉글리시가 이제 세계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헬라어가 세계어가 됐다가 라틴어가 됐다가 몰라 잉글리시가 됐는데, 그래서 잉글리시는 그동안 혼잡게 된 그런 언어들이 많이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되고 특히 비블로스를 통해서 복구가 된 언어들이 영어 속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심지어 라틴어까지 중요한 그 단어들 다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영어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많이 복구가 된 거죠, 원래 형태로. 그러나 아직은 남았죠. 근데 그 영어하고 한글을 비교해 보니까 서로 많이 달라. 시스템도 다르고 그러는데
한글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이게 놀라운 그런 그 언어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요. 서로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오리지널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고 해서 그 남은 근간인 거고, 이건 혼잡게 된 데서 다시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올 거고. 이게 이제 만나면서 거의 원래 그 언어에 가깝게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원래 언어로 딱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비브로스 말씀이나 약간 성욱신을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얘기를 좀 하셨었죠. 성욱신. 네. 불완전한 몸에 뭔 말인지 못 알았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비브로스 말씀에 이제 그 불완전한 언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을 연결 지어서 이제 불완전한 이 인간의 몸 안에 엘로힘께서 오셔서 성육신. 네, 완전한 이제 인간이 되셨다 그런 거에 연관지어서 이제 사람 자체는 이제 지금은 이제 불완전한 몸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완전한 몸으로 가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피리추얼 바디로 나오잖아요. 영적인 몸.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관 주면 말씀 아니 언어도 이제 회복이 되다가 결국은 스피리추얼 랭귀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많이 간 건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도 언어 자체가 스피리추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 언어는 언어일 뿐이죠. 다만 이제 그 언어가 지금은 어떤 이제 뭐냐면 인간들하고만 통하는 언어였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되면은 동물들하고도 통하겠죠. 다른 그 피조물들하고도 통하고 또 영들하고도 통하겠죠. 스피릿들하고도 통하는 그런 어떤 그 언어로 이제 복구가 되겠지만 그걸 뭐 이렇게 스피리추얼 랭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맞죠.